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라이프TV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최은호의 독일 버스 이야기. 자, 오늘 새로운 소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구성으로 여러분들께 독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어권 자료를 많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독일어권에서 일어나는 자료들을 많이 못 찾으시고 또 많이 확인을 잘 못하시고 놓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수소 전기버스 그리고 배터리 전기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독일에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동안 벤츠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벤츠 버스에서 연료전지, 그러니까 수소 전기 버스를 시범 운행을 했었습니다. 자, 2010년 정도부터 독일 함부르크와 스위스에서 각각 한 4대, 5대 정도 규모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자, 함부르크에서는 지금 수소 전기 버스 운행 테스트 운행을 중단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온 뉴스인데요. 시범 운행 계약이 종료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종료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하고 스위스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함부르크는 포기를 한 거고요. 스위스는 종료를 한 겁니다. 자, 그 두 가지 사항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2004년도, 2003년도쯤에 영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영국에서 그 당시에 수소 전기버스를 테스트 운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벤츠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자,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함부르크도 그렇고, 그동안 테스트를 하는 동안, 한 6년, 7년, 길게는 8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도저히 지금 기술이 나아진 게 없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바뀐 게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소 전기 버스는 가격이 변동이 없고 기술이 발전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약간 부정적인 마인드로 프로젝트를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가능성을 봤다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냅니다. 그게 좀 최근에 나온 수소 연료전지 버스 쪽의 어떤 그런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또 재미있는 뉴스를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자, 40대의 수소전기 버스 계약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2018년도 2월 달이었죠. 2018년도 2월 달에 유럽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어요. 유럽에서는 수소전기 버스 40대 한 번에 계약한 사례가 여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자, 쾰른, 독일의 도시 쾰른, 여러분 쾰른 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쾰른하고 그 다음에 부퍼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부퍼탈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쯤에 지금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 여기서. 자, 부퍼탈. 제가 모노레일 영상 찍은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40대의 수소전기 버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쾰른에서 30대, 부퍼탈에서 10대. 그래서 두 도시에서 한 번에 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두 도시가 한꺼번에 네덜란드 반홀이라는 업체에 40대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납품이 되냐면 2019년도
여기 어디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상반기, 자 1, 4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4분기 정도에 납품이 시작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납품이 들어가면 제가 후다닥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11대의 수소전기 버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자, 비스바덴 그리고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요 세 군데 도시에서 수소전기 버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반성 좀 해야 되겠죠?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9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작년 9월 달에 비스바덴의 4대, 마인츠의 4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3대, 이렇게 해서 총 11대를, 이것도 각각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3개의 도시가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올해 여름에 수소전기버스 4대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일반 버스 2대, 굴절버스 2대. 일반 버스는 한국하고 좀 달라서 저희 12m니까 12m 일반 버스 2대, 18m 굴절버스 2대, 이렇게 4대의 수소전기 버스가 들어옵니다. 비스바덴하고 마인츠하고 저희 공동 배차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6번 노선에 저희가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공동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스바덴에서 출고한 굴절버스 2대, 그리고 마인츠에서 출고한 굴절버스 2대, 이렇게 총 4대가 올 여름부터 6번 노선에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어느 회사랑 계약을 했을까요? 자, 반홀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예전부터 버스를, 바디빌딩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회사고, 독일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반홀을 모르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저희는 어느 회사랑 계약을 했냐면요, EBE 오이로파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고, 이 회사는 버스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에요. 제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 그랬더니, 자, 이 회사는 뭐예요? 이 회사는 그 파트너 회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 회사에서 사오고, 그리고 모터라든지 이런 구동 계열은 또 이 회사에서 사오고, 버스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는 어디서 만들어 옵니까? 폴란드에 있는 오토산이라는 버스 메이커 업체에 의뢰를 해서 버스를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또 뭐 버스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또 디자인 잘하는 회사에 맡겨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뭐 충전 시설이라든지 테크닉 뭐 이런 각종 그 수소 분야에서는 또 협업하는 업체들 다 아웃소싱이에요. 자, 이 회사 사장님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에요. 자기는 머리가 있어요. 똑똑합니다. 버스 회사들은 뭐예요? 수소버스를 사고 싶은데 수소버스를 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수소버스 따로 사고, 그 다음에 충전소 따로 짓고, 이거 다 개별적으로 알아보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 회사 사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신 거죠. 자, 니들 머리가 아프지?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나랑 계약하면 버스도 만들어 줄게.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도 해줄게. 개런티 내가 다 해줄게. 충전소 다 해줄게. 니들 머리 아픈 거 없어. 나한테 일괄 계약하면은 내가 다 원스톱으로 해주는 거야. 라고 하니까 버스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데 버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역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 아니면 반홀이에요. 물론 두 회사를 비교를 해봤겠죠. 반홀을 하면은 충전소랑 다른 거는 다 또 별도로 수의 계약 해가지고 다 하나씩 업무 조율을 해야 되고, 근데 이 회사랑 하면은 경험은 물론 많이 없지만 원스톱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그러면은 도대체 왜 배터리 전기버스보다 수소 전기버스를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독일의 다른 도시에서들은 전부 다 배터리 전기버스를 막 구매하고 막 지금 뭐 1000대 막 2000대 수준, 뭐 유럽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런 수준인데 왜 갑자기 어떤 개척자 정신으로 수소 전기버스를 하려고 하냐, 그런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름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 학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는 경쟁력이 없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이제 미래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다른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개인 승용차는 자기가 사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충전 시간이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자기가 감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버스는 어떻습니까? 버스는 버스 회사 사장님이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버스 회사 사장님이 차를 구매를 하셔서 그 차들을 열심히 마르고 닳도록 운행을 시켜서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개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거랑 회사가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이제 6번에 투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6번 노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노선 편도 20km짜리 노선이고 1편도 운행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쪽 종점, 그리고 이쪽 종점에, 자, 이쪽 종점에 휴식 시간 20분을 줘요. 그리고 이쪽 종점에서 휴식 시간을 10분을 줍니다. 근데 차고지는 여기 중간에 있어요. 차고지에서 아침 새벽에 첫 차가 나가면은 이쪽 종점하고 이쪽 종점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루 종일 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차고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어요. 디젤 버스는 하루 종일 차를 굴리고 밤에 들어와서 디젤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새벽 4시에 첫 차가 나가가지고 1시간 운행하고 10분, 뭐 또 20분 쉬고, 그래서 밤 12시까지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하냐면요, 버스가 15대가 필요합니다. 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우리 10분 배차로 나가요. 10분 배차로 나간다고 했을 때 버스가 15대가 필요합니다. 15대의 버스로 16회 편도 운행을 합니다. 왕복 8회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소 버스로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하냐? 수소 버스로 간다라고 하면은 16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수소 버스가 킬로미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디젤 버스랑 똑같은 숫자가 필요해요. 15대 아니면 16대. 그런데 이게 전기버스로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제가 자료를 또 찾아봤습니다. 어떤 유튜브님께서 참 친절하시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찾아가셔가지고 전기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셨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서울 시내 3414번인가? 자, 서울 승합에서 전기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3414번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왕복 45km 되는 노선인데 이 버스가 겨울에 한번 왕복을 하면은 배터리가 40%가 닳아요. 그러면 이 2번 왕복을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충전을 안 했을 때. 자,
그렇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맥시멈으로 충전 안 하고 2번 왕복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가 80%를 썼으니까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시간 충전 시키는 걸로. 실제적으로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전기버스 친화적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배터리 전기버스는 몇 대가 필요하냐면요, 6대가 더 필요해요. 디젤버스 15대 굴리던 노선에 전기버스로 다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버스가 6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21대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디젤버스 15대 운행하는 코스, 그리고 수소버스가 16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기버스 21대 필요해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 굉장히 여러분 이제부터 굉장히 이제 숫자가 민감해집니다. 자, 버스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버스 기사가 2.5명이 필요해요. 옛날 기준으로 2.44명입니다. 근데 사람이 0.5명이 있어요? 없어요.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2.5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3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디젤버스 15대를 운행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해요? 자, 45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전기버스 16대를 운행하는데 버스기사가 몇 명이 필요하냐? 48명이 필요해요. 배터리 전기버스 21대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해요? 63명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45명만 있으면 되던 노선인데 수소버스가 들어가면 48명이 필요해요.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전기버스를 투입하려고 했더니 63명이 필요해요. 이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버스 대상 가격이 디젤버스가 2억 5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수소 전기버스는 6억 5천만 원이에요. 배터리 전기버스는 5억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대수를 곱하기 10, 곱하기 15대, 곱하기 21대 해보세요. 버스 구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총 구매 비용으로 합쳐 봤더니 수소전기버스는 16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04억이네요. 104억이 들어가요. 근데 배터리 전기버스는 21대를 구매해야 되니까 10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전기버스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인건비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는 전기버스가 월등히 저렴하다고 하지만 차량 보험료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배터리 전기버스가 더 저렴하다, 아니면 버스 회사 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 회사 고민이 뭐예요? 자, 220대를 전기버스로 다 바꾸려고 해요. 근데 그 전기버스를 가지고 도저히 킬로미터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리고 그 220대가 밤에 차고지에 들어와서 동시에 다 충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력 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저희 비스바덴 시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40%를 저희가 땡겨와서 써야 돼요. 동시 충전을 하려면. 낮에도 충전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낮에 조금만 충전한다. 그래도 낮에 어쨌든 도시 전체의 전력 사용량의 10% 또는 내지 20%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력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지금 시범적으로 10대, 20대, 많게는 3, 40대 이렇게 전기버스를 보급한다라고 하면 사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서울시 지금 시내버스가 7,000대인데 나중에 다 전기버스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전력수요 감당 못합니다. 전력수요 감당 못하고요. 운영의 효율이 안 나와요. 7,000대 운행하던 거를 전기버스 10,000대를 사야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버스 회사 사장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디젤버스 15대가 운행을 하던 노선이에요. 대당 편도 16회씩 운행을 하던 노선이에요. 근데 배터리 전기 버스를 운행을 시키면은요, 21대의 버스가 편도 12회밖에 운행을 할 수 없어요. 충전 시간을 다 감안을 하면. 그러면 버스는 버스대로 더 투입을 시키는데 운행 효율은 더 안 나와요. 이상하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 자동차,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 자동차와 운수회사에서, 시내버스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 버스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종점마다 전기 충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뭐 5분을 쉬든지 10분을 쉬든지 그렇게 충전을 계속 하면은 뭐 1시간씩 충전 안 하고서도 계속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분, 20분 충전해 가지고 계속 왕복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쳐요. 실제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타는 노선이라고 하면은 티켓도 팔아야 되고, 또 가다 보면은 휠체어도 태워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운전기사도 내렸다 타야 되고, 이제 사람들 유모차도 굉장히 많이 타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자, 그렇게 되면은 가다 보면은 5분이 늦을 수도 있고 10분이 늦을 수도 있고, 저희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20분, 막 30분까지도 이렇게 지연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예정이 돼 있어요. 종점에서 20분 시기로 돼 있는데 내가 지금 20분이 늦었어요. 20분 늦게 종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다시 차 돌려서 나오는 거예요. 전기버스를 만약에 운행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기버스 충전 안 하고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불안해서 못 나오죠. 그럼 얘는 무조건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버스가 충전을 하는 동안에 대차를 띄우려면은 그만큼 더 차를 많이 보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6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21대의 전기버스가 계속 노선에서 뛰고 있는데 그 뭐 1시간 뭐 충전 시간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페어 버스가 가동이 되겠냐는 거죠. 만약에 이게 스페어 버스가 가동이 안 되면 코스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1편도 코스를 빠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돈을 못 받아요. 운송원가에서 차감당합니다. 그리고 페널티 받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개인 자동차는 배터리 없으면은 가다가 배터리 충전할 때까지 내가 그냥 시간 쓰지 내가 3시간 그냥 어디 밥 먹으러 갔다 오지 자,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버스는 아니에요. 버스는 얘 3시간 만약에 충전한다고 세워놔봐요. 그러면 3시간 동안 얘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돈을 못 버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얘가 돈을 못 버는 동안에 얘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버스가 투입이 돼야 되고, 다른 버스 기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굉장히 이중적으로 굉장히 낭비, 그리고 이중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인 비효율성이 버스 기사를 활용하는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기존에는 8시간 풀로, 디젤버스 할 때는 8시간 풀로 근무를 시키면 됐는데, 배터리 전기버스를 하려니까 6시간 하고 2시간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을 100%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80%밖에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대중교통 분야, 버스 교통 분야에서는 수소전지 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미래의 디젤 버스의 대체 수단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버스 분야에서는 배터리 전기 버스보다는 수소 전기 버스가 효율적인 답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왜? 디젤 버스가 하루 종일 운행하던 키로수를 수소 전기 버스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지금 독일에서는 수소 전기 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도요타에서 만든 전기 버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 전기 버스는 아무도 몰라요. 도요타는 사실 버스를 만들던 회사도 아닌데 도요타에서 수소 전기 버스를 만든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 전기 버스는 아무도 모를까요? 현대자동차는 이미 버스를 만들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EV515라는 회사, 정말 들어보지 못하는 회사예요. 수소 전기 버스는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막 시장에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전략을 써왔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독일 애들이 시장을 다 만들어 놓고 답을 다 정해 놓으면 우리는 그 답을 쫓아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소전기 버스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오히려 독일 메이커보다 빨리 지금 앞서 나갔죠? 그런데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동안은 정해진 답이 있었고 그 정해진 답을 빨리 쫓아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답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대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 회사는 기존의 추격자 전략에서 개척자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지금 수소전기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론이 기존에 나왔던 이론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운수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나름 각자의 의견은 또 다 다른 거니까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반박하실 분들이 계시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버스라이프 TV에서 준비한 최원호의 독일버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안녕.